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구글의 자율주행자 회사 웨이모가 내년 초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서 공식 철수하면서 구글과 자율주행 동맹을 체결한 현대차에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 자율주행은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규제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수혜주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도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두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 저녁에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네. 이제 전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쪽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가 지금같이 좀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 또 이슈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죠. 1월 20날.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미지오 증권이라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규제가 덜 엄격해지는 것이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그리고 무인 택시 배치 확장 능력의 주요한 순풍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한 $515 정도로 2배 넘게 상향을 하였고요. 예. 웨드부시 증권도 AI와 자율주행기에는 테슬라에게만 최소 1조 달러 가치가 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15로 상향을 하고 강세장에서는 $65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빌라이 그리고 암바렐라 등 이 세계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사 칩을 성공적으로 좀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나노 기반 공정에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또 내년 초에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 자율주행 운용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 이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도입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네,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뭔가 약간 계속 움직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머스크가 이제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워낙 요직을 맡고 또 뭐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쫙 한번 훑어보죠. 고은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SOS랩이었습니다. 라이다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금지 제한 품목에 라이더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규제로 인해 SOS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어제 12,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칩 관련해서는 넥스칩과 퀄리타스 반도체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일 14%가량 급등세가 나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AI 칩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는 무려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고요. 현대차도 4%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의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올랐고요.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을 향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기업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4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기아가 10만 원 선을 재돌파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그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기업들은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들어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군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잘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 보죠. 자, 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예. 이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좀 거듭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에너지 이런 쪽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상당히 많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방,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 규모가 국방, 우주항공,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만 40% 넘게 지금 매출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이런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에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했고 또 현대차의 공식 제품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핵심 소프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좀 미국 시장이 이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 4,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자율주행 이슈가 잘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조금 더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한 5,200원 정도 이상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가 좀 확실히 그러니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긴 한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어떻어요? 대다수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쵸.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참 이제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매년 매출 또한 좀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317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633억까지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고 예. 올해는 다소 조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3분기부터 다시금 대규모 이제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기조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전년 대비 또 매출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기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확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재무제표적인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본 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실은 좀 특히 실적 측면에서 이게 실체가 조금 모호한 데들이 많아서 오늘 그것 여쭤봤는데 슈어 소프트테크는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매년 매출도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퓨런티어 가지고 왔는데요. 네, 퓨런티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사업 부문 중에서 좀 두각을 보이는 부문이 카메라 모듈, 센싱 카메라, 그리고 이제 라이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네. 센싱 카메라, 네, 그리고 라이다도 라이다. 있고. 네. 예. 최근에 이제 라이다 쪽 같은 경우에는 SOS랩이 정거래 시장에서 급등세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SOS
랩과 퓨런티어가 기존에 2022년도부터 라이다 관련한 장치 특허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레일 뭐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긴 했지만 유독 이제 SOS랩과 주가 상승세가 좀 같이 이제 좀 동반해서 올라갔었던 측면이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많이 오르던 거예요? 네. SOS라면 네, 그래서 이제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물의 크기와 거리를 좀 정밀하게 계측하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라고 본다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가 거리와 위치를 이제 측정한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쪽에서도 라이다를 이제 뭐 채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다 관련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2.0 정권에서는 자동차 분야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빼놓을 수 없고 자율주행하면 당연히 테슬라 쪽과 그렇죠. 관련된 이제 예. 이슈 계속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퓨런티어는 테슬라 향도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삼성 전기 쪽에서 테슬라 쪽에 지금 카메라 모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카메라 모듈을 또 아웃소싱해서 만드는 곳이 퓨런티어예요. 그러니까 아, 삼성전기에 삼성전기를 납품하는? 통해서 네, 아. 테슬라까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이제 퓨런티어가 향후에 정말 자율주행 쪽에 이제 손꼽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왜냐면 라이다 시장 자체가 2033년도 기준으로 해서 18조 가까이 성장세 보일 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네, 기업은 네. 여전히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렇게 좀 품목을 계속 다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대장주가 될 만한 잠재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잠깐 주가도 같이 보고 재무적인 그렇죠. 부분도 그걸 함께 보도록 할 봐야죠. 텐데요. 네. 다행히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재무가 좀 적자인 기업들이 많지만 퓨런티어는 적자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올해 지금 뭐 3분기, 4분기는 약간 좀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적자 전환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매출액 추이가 200억 원대에서 많게는 한 400억 원대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오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기업의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자체도 빵빵하게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무적으로는 사실 좀 안정성이 그래도 꽤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주가가 다시 이제 12,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벌써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이제 들어설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좀 그러게요. 들썩이면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월봉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이 헤드앤숄더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정고점, 그러니까 2023년도 구간대 34,000원대만 넘어서주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우상향 추세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잠재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차 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어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한 번의 그 큰 발산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퓨런티어를 가장 좀 최선호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종목이었네요. 퓨런티어하고 슈어 소프트웨어.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고 하나는 카메라나 모듈이라든가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고 이렇게 두 회사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